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어제자 한국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리 상태 확인을 위한 시찰단이 일본 측과 기술회의를 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다액종 제거 설비와 오염수 저장 탱크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거 설비의 기기와 성능을 확인하고 저장 탱크의 방류 전 핵종을 측정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 단장은 시찰단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이번 시찰단이 견학단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일본의 범죄 행위를 방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자 경향신문 과학면 기사입니다. 오는 24일 발사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전남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세 번째 우주비행에 나섭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날 기체 조립을 마무리했으며 오는 23일 제2발사대로 이동을 시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처음으로 실용위성을 싣고 가기 때문에 이전보다 늦은 오후 6시 24분 내외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발사 당일 바람이 약간이라도 강하거나 최종 점검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열정은 연기됩니다. 한편 항우연은 누리호의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6차례 발사할 계획입니다. 어제자 동아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지난달 20일 발생한 태풍 마와르가 세력을 확장하며 우리나라와 일본 방향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날 마와르가 괌 남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으며 필리핀 방향으로 북서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후 태풍은 필리핀과 중국으로 북진할 가능성이 크지만 진로가 유동적이기에 꾸준히 봐야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태풍의 강도가 중에서 강으로 올라간 뒤 오는 25일 매우 강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주변 풍속이 초속 44에서 53m인 등급으로 사람이나 커다란 돌이 날아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브리핑의 김재욱이었습니다. 오늘의 날씨입니다. 미추홀구 날씨는 최고 기온이 23도, 최저 기온이 15도로 8도 정도의 일교차가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보통 정도인데요. 어제는 하루 종일 황사 때문에 대기질이 좋지 않았죠. 오늘 역시 모래먼지가 남아있어 오전 중엔 공기가 탁할 예정입니다. 외출 시 마스크 챙기기 잊지 마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인류의 끊이지 않는 관심사,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존재, 우주. 물리적인 거리도 멀지만 심리적 거리 역시 가깝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 여러분을 위해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우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등굣길에 들은 노래 속 가사, 여가 시간에 본 영화 줄거리, 엉뚱하게 떠오른 생각까지. 간단하게 떠먹는 우주 한 스푼. 우주 라이크 우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벌써 마지막 장을 열게 된 오늘의 우주 이야기. 그 주인공은 지금까지 함께 알아본 우주 지식의 첫걸음인데요. 태초에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광활한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이러한 의문점에 답을 내려주는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빅뱅 이론이죠. 우주의 시초를 설명해주는 이 가설,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 더욱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이 이론을 처음으로 주장한 인물은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물리학자 겸 신부랍니다. 그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기반해 우주가 아주 작은 입자의 대폭발로 시작됐다는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의 제안은 오늘날 우주론의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1927년 당시엔 아니었답니다. 당대의 주류였던 이론과 반대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가톨릭 사제라는 입장이 과학계에 이심을 샀기 때문이에요. 우주가 한순간에 펑 하고 생겨났다는 건 마치 가톨릭에서 말하는 절대자의 천지창조를 연상했답니다. 르메트르는 종교와 과학을 엄격히 구분한 학자였지만 말이죠. 더구나 그의 논문은 지명도가 낮은 학술지에 발표됐기에 큰 주목을 받진 못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 우주론, 정확히 어떤 내용이길래 과학계를 흔들어 놓은 걸까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유나의 무리 여행 듣고 와서 이어가 볼게요. 빅뱅 이론은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어요. 끊임없이 팽창한다? 이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우주는 점차 작아질 거라는 추론을 할 수 있는데요. 빅뱅 이론을 주장한 학자들은 우주는 아주 작은 점일 때가 있었고 언젠가는 그 점이 처음 탄생하는 순간이 있었을 거라 생각했답니다. 즉 처음부터 줄곧 존재한 게 아니라 아득히 먼 옛날, 생겨나 오늘날까지 팽창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세워진 가설이 바로 우주는 모든 에너지가 모여있는 매우 작은 한 점이 대폭발을 하면서 만들어졌다는 빅뱅 이론이에요. 이 이론에 따르면 빅뱅 이전에는 공간도, 시간도, 물질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것들은 모두 빅뱅으로 창조된 거랍니다. 언뜻 듣기엔 황당하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정말 말 그대로 우주가 크게 펑 하고 생겨났다는 옛 내용이니까요. 그래서인지 이론의 타당성은 계속 논의되고 있답니다. 빅뱅 이전에는 어땠는지, 왜 폭발한 것인지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주의 비밀을 푸는 실마리가 된 이론이지만 아직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을 것 같네요. 아쉽게도 우주라이크 우주는 오늘의 이야기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모두 별에서 왔다는 말이 있죠. 별이 폭발하면서 생겨난 여러 물질이 곧 인류의 몸을 이룬다는 뜻인데요. 우리는 아직 우주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고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곳의 신비로움에 경외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어쩌면 우주를 동경하는 우리의 마음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소망이 담긴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소녀온탑의 같은 곳에서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앞날도 우주처럼 무한하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정은, 보도의 전재성, 기술의 이혜진, 진행의 전 김재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거리 걷다 한 번씩 그 노래 들리면 가끔 네가 생각나. Say hello to you.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